안녕하세요. 정혜리가 없은게 정선입니다. 대표님, 만약 대표님께서 몇 개월 안에 대표님의 세금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님이 평생 모은 100억 자산에서 12억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면 어떠실까요? 이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1일부터 현실화된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미 이 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절세 타이밍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대표님들은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증여, 과거엔 얼마나 절세가 가능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감정평가 기준 적용 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세 번째, 감정평가 과세 대상 어디까지 확대가 됐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감정평가 과세가 주는 충격,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인의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의 부동산도 이제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동안 부동산 증여가 얼마나 절세가 됐느냐. 우리 부동산은요,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있고, 또 시가라는 게 있죠. 그런데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시가를 쓰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는다거나, 경매를 한다거나, 평가를 할 때는 대부분 감정평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거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했던 부동산, 토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법인의 부동산은 감정을 안 받고 한 경우가 많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을 주가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까지는 아직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1월 바뀐 내용부터는 법인의 부동산도 역시 감정평가를 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주식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실제 시세의 거의 60%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시가 10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고요. 100억과 60억 원은 증여세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과거의 이 시가와 기준시가만으로도 한 40% 정도의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기준 적용 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평가 방식이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기반이잖아요. 시세 반영률이 대략 60%, 더 낮은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100억이면 60억. 근데 이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한 80%에서 90%.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었다면 기존에 60억으로 평가했던 게 이제 80억에서 90억이 된다는 거죠. 약 12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과세 대상,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가 됐느냐? 확대된 대상이요. 나대지 임야, 입주권, 분양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토지는 거의 기준시가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감평을 받아서 증여를 해야 된다. 법인 보유 부동산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특히 가족법인으로 보유한 이 부동산도 역시 감정평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 과세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 농지도 예외 없이 이제는 감정평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 권리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예외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제 100억짜리 부동산인데 기준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증여세가 13억 8천 정도였던 것이 단지 평가 방법만 바뀌는데 증여세가 25억 8천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12억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세금의 인상이 아니에요. 대표님의 자산이 12% 사라지는 겁니다. 대표님이 수십 년간 모은 돈에서 갑자기 12억이 날아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의 상담 문의가 저희도 한 3배 정도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대표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과세가 주는 충격,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시가 60%에서 이제 8, 90% 그렇게 되면은 세부담은 30% 이상 증가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 감정평가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8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가족법인을 하는 대표님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감정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가가 하락해도 세금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이제 8억으로 평가가 됐는데 실제 시장 가치가 이제 6억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세금은 8억 기준으로 그대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백한 제도적인 함정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무슨 기회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기회예요. 저희가 15년간 수천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이런 법의 허점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일과 신고 기한 사이에 절묘한 틈이 있습니다. 주식 증여 같은 경우는요, 증여한 후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월 11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6월 11일 이전, 예를 들면 6월 10일이라고 할게요. 10날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법 개정 전이죠. 근데 신고는 언제 해요? 3개월 이내 9월 말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우리 법인의 주식을, 법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 3개월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주가 평가에서 이 부동산을 감정가로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자, 6월 말까지 증여를 실행하고, 6월 말이 아니라 이제 6월 11일 전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9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30% 정도의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0%는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서 3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일부 회사들은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데는 이게 10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300억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는 아니고 이제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은요, 양도세 신고가 반기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한 거는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한 거는 그 다음에 2월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반기에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8월 30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부동산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부동산은 계약 시점이나 잔금 시점 중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명의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죠. 주식이 바뀌면 주식의 명의 개설, 이것도 외부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보유하게 되는 거고,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는 3개월, 양도는 반기에 2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이건 어떻게 보자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그만큼 이 과정이나 절차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절세 타이밍 마지막입니다. 3개월 룰과 이 2개월 룰을 잘 활용하신다면 지나고 나서 그때 기준시가로 했을 때 내가 주식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겠죠. 사실상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6월 말까지 한정된 이 시간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기회를 바로 좀 점검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플랜을 짜셔서 어차피 이제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특히 법인 소유의 부동산 규모가 크다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수를 하면 큰일 나는 전략이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은요. 감정평가 예상액을 미리 좀 확인을 해보고 양도 증여 전 자산 구조를 검토해야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절세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실행 순서는 법인 자산 구조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감정가 예상 시뮬레이션, 증여 양도 시 변동하는 주주 구성, 그리고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 신고 스케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절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절감한 세금은 한 15년 동안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세무사님, 전략세무사님, 또 우리 수석연구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신다면 대표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최대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11월 이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후회해도 절대 되돌리기가 어렵겠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앞에 사례로 보여드린 대표님처럼 이 12억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는 또 부동산이 나는 3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무조건 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치는 올라갑니다. 향후에 이 주식을 양도를 하던 증여를 하던 세금은 30%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검토를 하고 내가 지금 하든 안 하든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선착순 30명 한정 무료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드립니다. 대표님의 자산에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무료로 계산을 해 드릴 거고요. 이미 저희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회원사가 되신 회원사가 2만 회원사가 넘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고객 수는 저희는 17만 건이 넘고요. 대표님들 10년 후 오늘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점검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평생 모은 재산, 세금으로 반을 낼 수는 없잖아요. 합리적인 세금은 내야겠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은 긴급 상담 번호 010-5500-9632번 또는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남기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 날 개정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꼭 챙기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의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최신 절세 전략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세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전략들이 많거든요. 최신 정보를 늘 받으실 수 있게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대표님의 자산을 위험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